경상북도 울진의 죽변항. 동해안 최고의 어업 전진 기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했던 배가 항구로 돌아옵니다. 포구엔 늘 물 좋은 생선들과 치열한 삶의 모습이 펄떡입니다. 찬바람과 함께 오징어철이 시작됐는데요. 추석을 지난 지금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모두가 반기는 오징어철. 하지만 이번 오징어철을 그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마련한 새 배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첫 시험 운행입니다. 그네를 가볍게 한 바퀴 돌고 다시 포구로 향합니다. 이제 배를 포구에 정박시켜야 하는데요. 대봐라. 뭐가 되겠나? 뭐가 되겠어? 해야지.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폭이 좁아가지고 내생이가 되게 힘들어요. 아직까지 주차하는 것까지는 힘든가 봐요. 주차가 제일 힘들으니까. 차든 배든 초보 운전자들에겐 주차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간 모은 돈과 기업 보조금을 합쳐 1억 5천만 원으로 마련한 배. 어디 부딪히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자, 돌아봐. 해봐. 그냥 하고 싶은 사람 해봐. 이번엔 배주인이 키를 잡는데요. 빨리. 우왕좌왕 영 어설픕니다. 이래갖고 뭐배 타고 댕기겠네. 왜? 아시다. 또 붙잖아. 이래서 제대로 배를 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절로 나가야 되잖아. 이러다가는 접촉사고가 날 상황. 기술이 부족하니 결국 힘을 씁니다. 자, 올라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참을 씨름하고서 겨우겨우 배를 댑니다. 자, 아시다. 됐어, 아시다 박아놓고. 박아놓고 뭐야? 시야, 야. 실을 똑바로 해놔야지, 바로. 뱃일은 서툰 데다 요즘 어촌에서 보기 힘들다는 젊은이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기어 4년 차, 세스로 4년 차, 백남 1년. 기어 예전에 용산에서 컴퓨터 관련 부품 판매업을 했습니다. 저는 기어 이제 1년 차고 동대문에서 의류 이제 판매 납품 그쪽으로 하고. 기어는 제 아버지가 여기 계시거든요. 고향도 여기고. 근데 그 용산이 그 당시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딴 걸 해볼까 하다가 이제 망했나요, 그러면? 망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한 이제 스마트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있으면 손해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망할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도 아직 젊은데 뭐 취업을 하든지 도시의 그 삶을 계속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닌데 이제는 뭐 질리기도 질렸었고 본인 생활 자체도 그렇고 안 맞더라고요. 도시가 오래 있었지만 안 맞아요. 오징어 잡이배 삼준호가 출항을 준비합니다. 귀여 1년차 성원 씨는 이 배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자신의 배를 마련했으니 오늘 이 출항이 삼준호에서 하는 마지막 조업입니다. 귀여 1년차 줄 하나 거는데도 왔다 갔다 헤매기 일쑤입니다. 출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 선장의 지휘 아래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건 뭐 하시는 거예요? 기름 연료 싣고 있습니다. 배 기름.
한 번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 거예요? 보통 한 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냥 기본 경비가 1회. 요즘엔 배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어느 배나 외국인 선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삼준호에는 외국인 노동자 대신 귀여한 두 청년이 있습니다. 가득 채운 기름만큼이나 두 청년의 꿈을 담은 배가 바다를 향합니다. 배가 출발하자 바빠진 성환 씨. 배를 탄 지 이제 1년. 그가 배에서 가장 먼저 배운 건 뱃일이 아닌 요리였습니다. 밥 준비부터 먼저 하시나 봐요? 네, 이따가 도착하면 밥 바로 올리려고. 아, 도착하면 밥부터 먼저 바로 먹을까요? 귀여 1년차 성환 씨가 갑판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4년차 남일 씨는 조타실에서 배를 몹니다. 배는 선생님 조종하시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선생님이 아버지세요? 네. 선생님이 아버지세요? 네, 아버지. 조수입니다, 조수.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가는 거예요? 지금 한 50마일 나가니까 5시간, 4시간 반에서 한 5시간 정도 나가거든요. 위치로 하면 뭐 어디까지? 울릉도 근처죠. 울릉도까지? 아들이 귀여하면서 이제 부자가 함께 바다로 나갑니다. 오늘 작업을 할 포인트에 도착. 귀여 선배 남일 씨는 어구를 살핍니다. 같은 시간 귀여 후배 성환 씨는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합니다. 아직은 초보다 보니 자비에 직접 관련된 일보다 음식 준비 같은 간단한 일을 담당합니다. 성환 씨가 여기 요리 담당이신가 봐요? 네, 뭐 제일 어리니까 그래도 예, 해야죠. 배 위에서 1년째 요리를 하다 보니 이제 칼질도 제법입니다. 잡기 전에 일단 밥부터 먹어야 되네요. 예, 이제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먹을 시간이 없어. 귀여 4년차. 이제 제법 일이 손에 익은 남일 씨. 성아, 그거 세트 좀 끓여줄래? 배를 운전하거나 어구를 수리하는 제법 중요한 일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역할은 뭐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따로 나눠지는 건 없고요. 이제 이런 뭐 기계적인 정비 이런 거는 제가 맡는 거고, 나머지 이제 뭐 잔심부림을 밥하고 저런 거는 이제 그 친구가 맡고. 나름 3년 선배네요, 친구가. 예. 이렇게 하는 일은 달라도 두 사람은 스스럼 없는 고향 친구입니다. 밥 따뜻하네. 밥 따뜻해서. 그냥 생각보다 아니 뭐 요리사네, 손에 묻은 거 보니까. 야, 씨, 내가 하면 네가 보고 있어야 될까 해나. 몰랐네. 장난 아니네. 완전 씨 인류 요리사네. 인류 요리사라 하기엔 많이 부족한 솜씨지만 야간 작업을 위해선 든든히 먹어둬야 합니다. 성환 씨와 남일 씨 두 사람은 고향 친구에서 이제는 귀여 선후배 사이가 되어 한 배를 탑니다. 한때 고향을 등졌던 두 사람. 그런데 그들은 왜 바다로 돌아왔을까요? 솔직히 여기는 연구가 있으니까 시작을 하게 되고, 솔직히 배 타는 게 힘드니까 차라리 기종을 했죠. 차라리. 아, 왜요, 왜? 왜냐면 아예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예 배에 대한 지식이 한 개도 없으니까 한 개도 모르는 걸 너 할래 이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봄에 심고 가을에 추수하고 뭐 너무 길지 않나요? 여기는 오늘 나가면 내일 아침에 결과가 나오고, 그걸 심어놓고 뭐 저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소득 분기점 찍는 게 아무래도 이게 빠르지 않을까. 예. 망하든지 벌든지 빠르다 이거지 이게.
그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경쟁자가 없잖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점점 이제 힘들어서 못 하시니까 조금만 세월을 가면은 뭐 쉽지 않을까 싶어요. 기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건 뭐 어떤 거였어요? 어떻게 젊은 사람들은 목표는 무조건 돈 아닙니까? 나중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던가 전망 비전이죠. 집어등이 밤바다를 하얗게 밝히고 본격적인 오징어 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오징어가 올라오기 시작하자 분주해진 사람들. 뱃일이 다 그렇듯 잡은 순간부터는 신속 정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왜 잡자마자 포장을 하는 거예요? 신선도 유지해야죠. 신선도 유지. 물에다 넣어가지고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네. 박스에 냉빙. 그런데 오늘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고 한 마리. 드문드문 올라오는 오징어. 오늘 조업은 영 신통치가 않은데요. 어업의 전망을 보고 귀화했다는 청년들. 하지만 오늘 조업의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가뜩이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채낚기까지 말썽입니다. 고기가 없네요. 꼬여버린 채낚기에 끙끙대는 귀어 4년차. 아직도 서툰 부분이 많습니다. 점점 무거운 분위기. 남일 씨가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는데요. 원장님으로 올려라. 잘 나오네. 오늘 몇 마리나 잡으셨어요? 말하기가 부끄러워가지고. 네? 너무 조금 말하기가 부끄러워. 오늘 없어요. 내 1년 동안 배 타면서 이렇게 없는 날 처음이에요. 아, 불과 1년 전만 해도 동대문 패션 거리를 주름잡던 청년. 하지만 지금은 제법 뱃사람 태가 납니다. 이렇게 고기가 안 올라오고 하면 네. 내가 잘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내 잘못도 아니고 뭐 바다에서 고기가 없는 건데 뭐 누구 탓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배우는 거니까 그냥 월급만 받고 있죠. 월급이 한 얼마나 되시고? 네? 월급이 한 얼마나 되시고? 월 120이요. 120만 원이요? 아직 젊으셔서 어디 가나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으시잖아요. 무슨 일을 뭐 하시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네. 이제 그냥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 그냥 배워갖고 하려고 그 배우는 단계니까 뭘 원래 같은 것은 이제 수습 기간에는 돈을 벌기 힘들잖아요. 아, 수습 기간. 성원 씨가 이 배에서 배우는 건 단지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빈 낚시를 걷어들이며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다 경험이고 배움입니다. 에휴, 이거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사살 가지? 어느 정도 잡아야지 기름값 정도요? 한 100개는 잡아야 돼. 백상자. 2,000마리인데. 목표는 있으되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이 오늘 이들의 몫입니다. 지금 배에서 잡은 게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총 5박스? 100마리. 100마리 잡았어요, 오늘 100마리. 항상 만선일 수는 없습니다. 만선인 날이 있으면 오늘 같은 날도 있는 법입니다. 결국 뱃머리를 돌립니다. 배는 가볍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귀여 4년차쯤 되면 적은 어획량에 대한 아쉬움보다 안전하게 무트로 돌아온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정환아, 냄비하고 다 실어라. 실었어요. 야, 이 뭐 고기가 도대체 이 뭐에 된 파이나 이거. 그거 다 가더라고요. 10시대에 다 놓치던 거 다 싹 다 늘어지대.
처음에 아드님이 내려온다 했을 때는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 내 찬성했어요. 내려오고 싶거든, 내려오라고. 뭐 회사 직장 생활 하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았으니까. 아, 그러세요? 예. 왜 직장 생활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 직장 가면 이것도 맹 직장 한 가지야 이래요. 그렇죠. 여기는 하나 여기도 기술 배워가면 여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육지를 가면 이 바다 일이 더 어려워요. 뱃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기에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뭐 지가 원하고 뭐 생각이 있어갖고 하는 거, 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나 찬성했어요. 지도 후회 안 하고 나도 지금 후회 안 해요. 아, 남의 지금 후회 안 해요? 예, 후회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한 5년 동안 오징어가 안 잡혔어요. 5년이나. 네, 몇 년 전에 여기 난리가 났어요. 여기 다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완전 오징어가 난리가 났어요. 뭐 다 뭐 비 깎고 뭐 다 찾고 댕기고 그때부터는 막 1년 만에 그냥 5년 동안 막 다 죽어가는 사람이 막 하고 막 이랬다니까. 그 1년 한 해. 그런 걸 보고 이래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대심이.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있고 그런 일이. 그러잖아요. 사람을 속여도 바다는 안 속인다 이러잖아요. 어른들 말씀이. 그런 말씀. 근데 이때까지 속였어 나를. 지금까지 날 속이더라고. 올해는 모르겠어요. 배신을 했다고 하잖아요. 올해 좀 좋은 전망이 보이니까 지금부터 벌써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오징어가요? 작년하고 완전 틀린 분위기요. 작년에 한 30배 돼요 지금. 뭐가? 고기 잡아오는데. 고기 잡아오는 게. 좀 그래도 풍족할 때는 일반 회사원보다 많이 버니까 그런 거 보고 온 거지 뭐 솔직히 돈도 안 되는데 이게 왜 오겠습니까? 귀농 인구 중 60대 이상이 32%, 귀여 인구 중 60대 이상은 1%. 귀여는 귀농에 비해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귀여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어업 전망이 밝기 때문이란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그 어촌에 있으면은 그 생활 수준이 낮고 소득이 낮았었는데 그 최근에는 오히려 그 어촌에서 그 생활하는 것이 그 여유롭고 또 그 소득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 전봉 양식이나 일반 해주류 양식에서는 도시 근로자의 그 평균 소득보다도 약 한 2배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국 제1의 수산 양식지로 꼽히는 완도. 간석지가 넓고 기후 조건이 좋기 때문인데요. 이 완도는 귀여민이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배를 타본 경험이 없는 귀여민들이 어선에 비해 수입도 안정적이며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덜한 양식업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완도는 보통 전복과 미역을 많이 양식하는데요. 이곳에 아주 특별한 것을 키우는 귀여민이 있다고 합니다. 키워 3년 좀 넘었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좀 더 실패도 하고 좀 어려운 공부를 좀 했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수조 깊숙한 곳에 갯지렁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렁이 사료인가 봐요. 이게 지렁이 사료가 진짜 지렁이 주니까 지렁이 사료인데 원래 새우사료. 지렁이는 그러면 사료가 원래 없나요? 지렁이 사료 원래 없지. 보통 귀여라고 하면 거친 바다에서 파도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땅에서도 얼마든지 귀여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g에 12,000원씩. 100g. 1kg에 10만 원씩. 소고기가 더 비싸 이게. 이게 한 1년 좀 넘은 거예요. 아, 이게 작은 거라도 1년 넘게 키우신 거예요? 이게 이제 새끼에서부터 작년 4월 달에 새끼를 일로 분양했으니까 1년 넘었지. 이거. 근데 이거 출하하려면 얼마나 키워야 돼요? 2년 키워 2년. 그럼 지금 아직까지는 출하를 한 번도 못 하시죠? 출을 아직 못했지. 내년 봄쯤에나
내년 봄이요. 뿌듯하시겠어요, 이제 출하하게 되면. 아이고, 이제 결과를 봐야지. 개치렁이는 주로 낚시용 미끼로 사용됩니다. 낚시 인구는 늘어나는 데 반해 자연산 개치렁이는 법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만약 개치렁이 양식이 성공을 거둔다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하는 데 쓰시나요? 나중에 옮기기 쉬운 방법.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이제 이 모판을 좀 사용하고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편리하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구적으로 한번 내가 해보고 있는 방법. 개치렁이 양식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특별한 사료도 없고 정해진 양식 방법도 없을 만큼 불모지인데요. 창현 씨는 개치렁이의 알을 받고 부화시키는 기술 등 자신만의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 중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위험 부담이 큰 만큼 기대도 클 텐데요. 내년 봄에 출하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이 예상되세요? 이건 예상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기대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치요? 먹고 살지는 않고 생겼어요. 뭐 얼마나 지금까지 출하한 거에 비해서는 다 수확. 이제 뭐 금액은 제가 책정을 못하겠고 우리 그 식구들 먹는 데는 뭐 지장이 없지 않는 생각이 한참 일할 시간. 갑자기 집 앞 텃밭으로 갑니다. 농약 한 번 안 치고 곱게 키운 상추를 뜯습니다. 상추에다가 쌈 해가지고 가면 먹으려고. 아, 식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식사 준비고. 일 뭐 몇 가지 안 하셨는데 벌써 식사하세요? 오전 일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한 10시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있습니다. 부산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창현 씨. 다른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늘 자신의 끼니는 놓치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귀화 후에는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립니다. 좋은 음식과 편안하고 느긋한 식사. 자연에서 누리는 소박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귀화를 하고 가장 좋은 점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달복달하지 않고 종종 걸음치지 않고 자신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집니다. 한가로운 오후 시간, 아내가 양식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시에 두고 온 자식들을 자주 보지 못하는 게 귀화 생활의 단 하나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적적해하던 차에 귀여운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이 강아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강아지를 8마리 낳았는데 그 잘 키울 것 같아서 한 마리 줄까 하길래 제가 달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캐리도 외로울 것 같고 오늘하고 고생했어. 도시에서와 달리 이곳에서는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고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긴 덕입니다. 여유로워 보이시던데요. 뭐 별로 이렇게 하시는 일 없어요. 자기가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해 하고요. 그리고 또 도시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템포를 맞추려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빨라지는 걸음걸이라든지 마음의 쫓김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일은 끊임없이 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이 자연이 주는 그 여유가 굉장히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또 사실 물질적인 부분을 떠나서 너무 좋아요. 아직 안개도 거치지 않은 새벽바다. 대물을 꿈꾸는 강태공들을 태운 낚싯배가 새벽바다를 달립니다.
재배하세요. 다 맞춰요. 재배해, 재배. 드디어 도착한 낚시 포인트. 서둘러 장비를 챙깁니다. 대물을 낚기 위해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물대입니다. 지금이 완전 건조 시간이에요. 예. 이제 초들물 막 살아날 겁니다. 예. 그때 고기 많이 나옵니다. 그때 예. 집중하셔야 돼요. 저죠. 감독님, 우와. 어우, 첫 타에 그냥. 이제 원줄 잡아서. 시작이 좋습니다. 손맛 좋기로 유명한 감성돔. 요즘 치곤 제법 씨알도 굵습니다. 죽습니다. 피 나와가지고. 선생님 늦장하셔 바로 낚으시나요? 제가 좀 어묵이 있어요. 빨리 담가야 되는데 이거. 힘 잡아야 돼. 손님들이 하나 둘 손맛을 보기 시작하자 슬그머니 사라지는 선장. 저는 여기 뒤에서 합니다. 그리곤 낚싯대를 챙겨듭니다. 배만 운전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근데 본래 이렇게 낚싯배 가이드 선장하신 분들이 낚시에 취미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낚시 안 하면 시간도 안 가고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을 거예요. 낚싯배를 몰기 전 영철 씨는 광주에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했었습니다. 이거 돈 주고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돈 벌면서. 그럼 선생님도 원래 이렇게 낚시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예, 낚시가 좋아서 바다로 온 거죠. 유일한 취미가 이제 낚시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생업이 되었습니다. 영철 씨는 즐거움을 쫓아 귀화했습니다. 싫은데 꼭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 바다에서의 삶은 생동감이 넘칩니다. 낙지로 유명한 무안에서 배로 20분. 탄도 역시 뻘이 좋고 낙지가 유명합니다. 영철 씨 부부는 이곳에서 낚싯배와 펜션을 운영하는데요. 바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기에 가장 보편적이고 무난한 귀화 형태입니다. 여기가 뭐 닭장이에요? 네, 여기 우리 닭들이 알 낳는 곳. 지금 알 낳고 있어요. 우리 애기 아빠가 자연 부화한 닭들을 참 좋아해요. 어렸을 때 그 키우고 싶어 했었는데 옛날에는 가난해서 못 키웠대요. 지금 그거를 열심히 키워서 날마다 반찬으로. 이곳에서 자급자족하는 것은 달걀뿐만이 아닙니다. 귀어가 좋은 점은 귀농처럼 흙도 있고 텃밭도 있고 거기다 바다까지 덤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거예요? 우리 애기 아빠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포도예요. 포도 손수 갖고서 먹을 만큼 날마다 따서 제 서방님 이거 하나하나 간식 하나하나 다 이게 포장해 놨는데 이게 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먹기도 하고 그 손님들 오시면 잠깐 맛 보시라고 드리기도 하고 동네 분들 오시면 같이 먹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근데 특히 애기 아빠가 너무 좋아해요. 남편은 낚싯배에서 아내는 텃밭에서 귀어의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같은 시간 낚싯배에선 간만에 입질이 왔습니다. 코. 와. 진짜 형님 날대로 나왔을 버티는 힘을 보니 엄청 큰 놈입니다. 오, 드디어 35 해냈어. 제대로 아웃시켰어. 형님 하나. 좀 재미있어. 좀 뒤로 넘길게. 형님 오늘 윙. 오늘 잡은 것 중 가장 큰 놈입니다. 수조 속 가득한 물고기들. 이렇게 물고기가 가득한 날은 선장도 기분이 좋습니다. 낚싯배 손님들을 무태다 실어다주고 탄도로 돌아옵니다. 이른 새벽에 시작된 일이 오후 늦게야 끝이 났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돈 드려야 되는가? 아니요. 그러세요. 오늘 벌어온 돈을 줘야지. 응? 아니요. 아무리 낚시를 좋아한다 한들 매일매일 그늘 한 점 없는 배 위에서 일하기란 쉽지 않을 터. 아버님 등에 땀이 가득 젖어 있네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좀 짜네요. 많이 드셔. 금방 밥 드릴게. 이건 거북만 하네 진짜. 오늘 손님들 좀 괜찮았어요? 오늘 또 역시나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분 좋으세요? 그 갈색으로 변한 거 딱 따니까 틀림없이 틀림없이 익었고 맛있네. 도란도란 눈 맞추고 얘기하며 부부는 금슬이 더 좋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취미가 같으면 참 좋은 부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주기도 하고 나도 좋고 그나마 신혼생활을 즐기는 것 같아서 좋고 대화를 또 많이 해서 좋고 그런 점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생활이. 본격적인 오징어 잡이가 시작된 죽변항. 잡이에 나갔던 배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하선 작업이 한창인 배 앞에서 귀여 청년 남일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만선이었나 봅니다. 오징어 상자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딴데 고기를 만큼 잡았나 보려고 궁금해서. 우리는 바다 못 나갔으니까. 지금 들어온 배는 좀 많이 찍고 왔네요. 네, 많이 잡았어요. 부럽다. 부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귀여 청년은 새로운 조업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성원씨 3배가 첫 출항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 나간다고? 나가야지. 참. 바람 부는데. 어? 중국배전 앞에. 아, 좀 그렇구나. 묶은 줄도 풀지 않고 달릴 뻔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선장님인데 아직도 실수투성입니다. 방금 출발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줄 묶인 걸 확인 안 했네요. 아. 우리 아버지 있어서 난리 났어. 이대로는 뭐 잡을 거예요? 문어랑 새우, 가재미. 바다엔 다 있습니다. 청년의 빛나는 꿈을 이루어줄 기회도, 뜻밖의 새로운 가능성도, 자연을 만끽하는 즐거움도 바다엔 다 있습니다.